예, 녹화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횡격막의 의미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면은 첫 번째, 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횡격막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 횡격막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위에 있는 폐와 심장, 아래에 있는 가운데 위, 오른쪽에 간, 오른쪽에 간이 오른쪽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왼쪽까지 있어요. 이 중간에 구분되는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간과 대칭되는 지점이 있는 게 비장이에요. 그래서 위, 췌장, 비장을 구분하는 막이 횡격막이고, 이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호흡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장기가 움직이게 한다. 장기를 운동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가 있으면은 위에서 왼쪽으로, 여기 이 부분이에요. 왼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디귿자, S자로 형성되어 있는 게 이게 12지장이죠. 12지장은 위치를 한번 보세요. 간이 있고, 간이 만들어내는 소화액이 담즙이에요. 담즙. 그러니까 담즙은 담낭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간이 만들어서 미리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간이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다른 것들은 되게 자기가 꼭 만들 거 한두 가지인데 간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서 미리미리 만들어 갖고 담낭 안에다가 보관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이쪽에 안 보이지만은 여기에 비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아랫부분에서 안쪽으로 있는 게 췌장이죠. 이건 이제 가장 중요한 소학인데 이것들이 다 어디서 연결되냐 하면 여기서 연결이 돼요. 여기 12지장에서. 이 12지장은 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위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담낭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 밑에, 하부, 뒤쪽에 있는 췌장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 위와 담낭과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소화액이 여기에서 모입니다. 여기서 모여가지고 음식물과 같이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십이지장이죠. 그 다음에 십이지장에서 연결되는 게 이 가운데, 바깥에 있는 이거 빼고 이 가운데 있는 게 소장인데, 소장은 여기 절반 정도 구분해갖고, 일단 윗부분은 음식물이 이동하는 역할을 하고, 아랫부분에서 주로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소장과 대장은 이쪽에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소화기 전체를 보면은 윗부분에 음식이 들어오는 자리가 위고 양쪽에 췌장과 간과 비장이 있어서 소화액을 주로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소장으로 들어와서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흡수가 되면은 우리가 발생하기 위해서 관찰해 보면 세포의식 중에서 우선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먹고 사는 거를 세포는. 왜? 영양분이 부족하면 그냥 죽으니까. 세포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몸 전체에서 봤을 때도 흡수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어, 장에서 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생명체가 같이 살아요. 그래서 장하고 뇌하고 굉장히 긴밀한 역할을 한다. 그 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면역 문제, 면역, 그 다음에 뇌 기능 문제. 사람의 성격도 이것 때문에 변해요. 뇌 기능 문제, 그 다음에 우리 현대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비만 문제, 전부 장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비만 그러면은 뭔가 이제 지방세포가 자꾸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당뇨라든가 당뇨도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당뇨가 혈액 속에 당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름이 잘못 지어진 거예요. 음식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서
췌장을 비롯해서 각 세포에 신호를 보내가지고 흡수될 준비를 하거든요. 이 몸은 어떤 상태냐 하면은 어떤 신호가 오면은 그와 관련된 준비를 쫙 시켜가지고 준비를 다 시켜서 어떤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을 생각만 하는 그것만으로도 각 장기에서 이미 소화액을 다 만들어내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흡수해서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키는데 그 주체가 되는 게 장이에요. 이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장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장 속에는 미생물이 있어요. 장내 미생물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장내 미생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내 의식 하나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장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 각자가 생명체잖아요. 미생물들의 세포 의식과 같이 음, 작동하는 게 우리 몸이다. 뇌와 관련된 병이 뭐가 있죠? 뇌와 관련된 음, 네, 치매, 그죠? 파킨슨, 자폐, 알츠하이머, ADHD, 그다음에 그 전간 그런 모든 것이 장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는 평소에 잘 못 듣지만은 그런 약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장을 치료하는 약을 먼저 넣어요. 그만큼 뇌와 장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치료에 있어서 사실은 어디가 아프다 하더라도 장을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장을 치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하냐 이거죠. 어떻게 치료하냐. 뭘 어떻게 하면 장이 튼튼해질까요? 어떻게 하면 장이 튼튼해질까요? 음,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해요. 그 다음에 이 장 있는 부분,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갈비뼈로 이렇게 보호가 되고 있어요. 갈비뼈로. 근데 이 밑에는 갈비뼈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덮고 있냐면은 대망이라고 해요. 대망이라고 하는 두꺼운 지방층이 여기를 덮고 있어요. 여기는 이걸 보호하는 기능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는 면역세포들이 작동을 안 하는 영역이라서 나중에 이 내부에 암이 생기면은 그 암세포들이 공격을 받으면 전부 이리 도망을 가요. 이리 도망가면은 항암제로는 암을 치료를 못 해요. 그런데 전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거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더라고요. 복부 비만 제거한다고 이걸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엄청 위험한 짓입니다. 이걸 처리하면 안 됩니다. 비만은 아셔야 돼요. 비만은 어떤 세포를 제거하거나 세포를 막 굶겨 죽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특히 장에서 어떤 음식이 들어오면은 얘가 각 세포에 연락해서 세포가 그 음식 영양분을 흡수하게 만드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이 예전에는 여기서 췌장에다가 신호를 보낸다. 췌장에. 그럼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서 인슐린이 온몸에 퍼지면서 혈액을 타고 온몸에 퍼지면서 세포한테 세포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원리로 치료약을 만들어도 당뇨도 해결이 안 되고 비만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작년이었나요? 작년 초에 여기서 소장에서 췌장에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췌장에만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고 얘가 뇌에도 같이 신호를 보내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췌장에만 보내면은 그런데 뇌까지 보내서 몸 전체가 같이 작동하게 하는 거다. 그것이 당뇨와 비만을 동시에 치료하는 약을 개발할 수 있는 이론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나 전에는 이제 당뇨 치료법이 조금 달랐어요. 근데 작년부터 치료법을 조금 수정해야 돼요. 당뇨를 치료할 때도 제일 먼저 장을 치료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잘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장골뼈가 있어요. 장골뼈 밑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막이 하나 있어요. 복막이라고 해요. 복막. 가끔은 이 소장이 복막을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복막을 뚫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복막이 약해지면 그렇게 돼요. 어쨌든 여기 복막이 있다는 얘기는 이 앞에 있는 그러니까 횡격막으로 구분되는 장기와 복막으로 구분되는 장기. 다시 말해서 횡격막 위에 있는 폐와 심장, 그 다음에 복막 아래에 있는 신장, 방광, 자궁, 난소, 직장은 서로 다른 장기다. 서로 다른 장기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구분해 있냐면 여기를 청기기관, 청기, 에너지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청기를 처리하는 기관. 여기는 곡기기관. 우리가 음식을 얘기할 때에 에너지적 측면에서 그걸 곡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복막 밑에 있는 신장, 방광, 자궁, 난소, 직장을 원기기관이라고 해요. 이제 발생에서도 보면은 그런 순서대로 만들어져요. 원기기관 따로, 그 다음에 곡기기관, 소화기를 곡기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곡기기관 따로, 그 다음에 청기기관인 심장과 폐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세 개의 기관들이 막으로 서로 분리되어져 있다. 음. 더 놀라운 것은 막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 시스템도 분리되어 있어요. 심장과 피를 관리하는 시스템 따로, 그 다음에 곡기기관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 따로, 원기기관 관리 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생소하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학교에서 또는 상식적으로 들은 얘기하고 너무 달라서 그래요. 근데 그거는 발생할 때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발생한 이후에도 이런 형태로 우리 몸이 관리된다는 걸 알면은 누가 얘기 안 해도, 아, 치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예. 여기 이제 식도와 기도가 있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이거는 이제 혈관이에요. 대동맥. 아, 여기는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이런 세포들을 다 제거하고 장기만 표시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폐가 이렇게 생겼다. 폐 중앙에 심장이 있는데 이 심장은 폐가 감싸고 있다. 그다음 밑에 이 간이 조금 과장되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 중앙이 간의 3분의 1 지점이에요. 4분의 1 정도 돼요. 4분의 1. 여기가 크고 여기는 조그매요. 간이. 근데 암이 발생할 때 보면 항상 이 경계선에서 어, 많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밑에 위가 있고 위 밑에는 췌장이 있는데 왼쪽에 보면은 비장이 있어요. 그래서 간과 비장은 서로 원래는 서로 대등한 관계였다가 간이 커지면서 간세포를 엄청 빨리 키우거든요. 간이 커지면서 균형이 안 잡히게 되죠. 그래서 심장이 왼쪽으로 조금 밀리는 거예요. 위도 왼쪽으로 조금 밀리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안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신장이에요. 신장이 어디 있냐면은 위와 비장 연결되는 이 뒤쪽에 있어요. 양쪽 뒤쪽에. 그러면은 여기가 비장은 위하고도 연결돼 있고 물론 관으로 연결되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간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간을 붙들고 있어요. 간이 이렇게 있으면 비장이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신장, 이 아랫부분에 신장이 있어요. 신장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뭘 붙들고 있냐 하면은 대장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장기가 아니라, 각 장기, 왼쪽에서 각 장기들을 딱 붙들고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신장은 안 보이죠.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소장과 대장이 연결돼서 위로 올라가죠. 왜 위로 올라갈까? 이게 부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음식이 여기서 막 쪼개지고 액상으로 변한 다음에 여기서 물처럼 됐는데
물처럼 된 것이 위로 올라가려면 불편하잖아요. 근데 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을까? 왜냐하면은 여기서 수분을 다 흡수하기 위해서 대장에서 수분을 다 흡수하고 수분 없는 것만 배출시키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장의 다른 이름이 결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행결장, 옆으로 이렇게 하는 게 횡행결장. 결장의 양 끝은 오른쪽 결장은 간하고 붙어 있어요. 왼쪽 결장은 비장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비장 붙어 있는 이 결장은 옆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있는 게 아니라 왼쪽이 좀 뒤로 가 있어요. 뒤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까지는 대장이에요. 대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장골인데 여기서 휘 꼬여가지고 S자로, 안으로 이렇게 꼬여서 S자로 연결되는 게 그게 직장이에요. 그래서, 직장과 대장은, 이제 보통은 하나의 장기로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기능도 다르고 발생도 다르고 그래요. 그리고 직장은 그래서 원기기관이다. 그 다음에 여기 안 보이죠? 안 보이고 이 뼈 속에 뒤에는 여기 천골이 있고 앞에는 치골이 있고 이 뼈 속에 아주 소중하기 때문에 잘 보호되어 있어요. 옆에 장골이 감싸고 있고 앞에는 치골이 있고 그래서 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걸 꺼야 되겠다. 어, 그래서 음, 이,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도 보이다시피 여기가 심장과 폐와 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비뼈 늑골로 보호되고 있고 여기 보이는 여기가 치골이에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 걸리는 뼈, 치골. 그 다음에 받치고 있는 여기가 장골이고 천골이 밑에 있죠. 이 전체 여기에 갇혀 있는 여기에 보호되고 있는 게 원기기관인데 특이하게 신장은 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 위에 있어요. 이 신장에서 방광으로 연결되고 이 앞에 이 뼈 바로 뒤에 방광이 있어요. 방광이 위로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 치골뼈 이게 속 안에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보호되고 있는 거죠. 그 방광의 뒤쪽에 자궁이 있어요. 그 자궁의 뒤쪽에 아까 말씀드린 직장이 여기서 이렇게 S자로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S결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자궁 옆에 또 난소가 있죠.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원기기관이다. 장기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거는 몇 번 이렇게 보면 금방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떤 선입견을 버려야 되냐 하면은 장기는 되게 어려워. 그리고 의사들 보니까 소화기과 의사는 소화기만 알지 다른 거 안 보대. 또 신장내과는 신장만 보지 다른 건 아무것도 잘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그럴까. 그런 식이 생각이 드는데 그거 아니다. 왜? 내 몸 안에 있는 나예요, 나. 내 몸 안에 어느 위치에 뭐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치료도 가능하겠죠. 그 위치에 대해서 우선 잘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핵심이죠. 관리자. 관리자에 대해서는 다른 강좌에서 많이 설명을 해놓은 거라서, 어,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교감신경계라는 게 있고, 이게 왜 교감신경계가 어떤 의미냐, 교감신경계가 어떤 의미냐, 몸을 만들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교감신경계가 몸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죠? 정말 이상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따라가면 절대 안 돼요. 척추뼈 속에 있는 이 척수는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교감신경계인데 이 교감신경계가 몸을 만들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음, 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척수 이게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보면은 파란색이 있어요. 파란색이 양쪽으로 있죠. 이 파란색이 바로 이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교감신경간 신경절 이름이 좀 길어요. 이게 교감신경간 신경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은 척수에서 신경들이 나와 가지고 여기서 모여 가지고 여기서 모여 가지고 신경들이 여기서 모여 가지고 한 줄이 돼 갖고 쭉 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하는 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다. 아주 간단해요. 폐와 심장 따로, 소화기 전체 따로, 그 다음에 원기기관 따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신경들은, 여기 신경들은 폐와 심장, 폐와 연결된 기관지까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폐와 심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여기 있는데, 이거의 근원은 어디냐? 척추 1, 2, 3, 4예요. 척추 1, 2, 3, 4가 폐와 심장을 관리한다는 거는 뭐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그런 경험이 없죠. 병원에 갔더니 왜 그런 등이나 이런 데 치료는 안 하고 왜 맨날 뭐 엉뚱한 치료를 할까? 그래서 그게 실감이 안 나시는 것 뿐이에요. 그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척수를 치료할 방법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약으로 이걸 치료하거나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5번부터 11번까지, 5번부터 11번까지, 여기서부터 이거죠. 5번부터 11번까지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한 군데로 다 뭉쳐요. 한 군데로 다 뭉쳐서 소화기 전체를 관리해요. 소화기 전체라 그러면 다시 위가 중앙에 있고 오른쪽에 간이 있고 왼쪽에 비장이 있고 위 밑에 췌장이 있고 그 그다음에 십이지장과 소장과 대장이 있고 이게 소화기잖아요. 얘네들이 몇 번부터 몇 번? 5번부터 11번까지. 척추의 5번부터 11번까지가 이거 전체를 관리하는데 물론 여기서 나올 때는 하나하나 따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 안에 있는 파란 선 여기서 모여가지고, 모여가지고 한 줄기로 간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 많은 소화기들은 각자의 관리자가 다 모여서 이렇게 연결이 되냐는 거죠. 모여가지고 신경절을 이루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소화기 소화를 할 때에 혼자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의 기관으로 보고, 그래서 몸은 관리자가 따로따로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들어가서 이 내부에서는 모든 장기가 서로 소통하는 통로가 있고 또 각자의 관리자 신경들이 이렇게 뻗어나와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관리를 한다.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이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여기서 끝내는데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장기 하나하나의 관리자까지 신경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1번부터 4번까지는 폐와 심장, 5번부터 11번까지는 소화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 3, 4번 있죠? 요추 2, 3, 4가 원기기관. 원기기관이 뭐예요? 복막 밑에 있는 것들, 신장, 방광, 장난소, 직장까지. 여기서 특이한 게 직장이에요. 어, 대장은 5번부터 11번까지가 관리하는데 직장은 요추 2, 3, 4가 관리해요. 그 특이한 점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중간에 12번이 빠져요. 12번은 다리는 관리하는데 장부 관리를 안 해요. 근데 놀라운 게 위가 굳었을 때 위 근육이 잘 굳어요. 위 근육이 굳으면 위는 굉장히 고집불통이에요. 한번 딱
틀어지면은 절대 화를 안 풀어. 화가 한번 나면은 절대 안 풀어.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위가 한번 크게 취하잖아요. 그럼 근육이 절대 안 풀려. 그래서 만성 위장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번 되게 심하게 취했어. 근데 그게 급히 적절하게 치료가 안 되면은 거의 평생 가요. 그게 이제 위암으로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푸는 방법을 우리 저 북한에 있는 친구사가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미사일 뜸이라고 불러요. 미사일 뜸. 예, 12번. 12번은 원래 장기를 관리하는 영역이 아닌데 12번 척추 밑에 뜸을 30장을 뜨면은 그게 풀려요.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구당 선생님이 그때 북한 방문해 갖고 화상침을 전수해주고 미사일 뜸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만성 위장병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응용해갖고 크게 두 가지 하는데 하나는 12번이에요. 또 하나는 이 발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에 여기를 이내정이라고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뒷면에 서로 이 뿌리 근육이 만나는 지점을 이내정이라고 해요. 그 두 개를 가지고 만성 위장병, 다시 말해서 위가 성질이 나고 화를 안 풀고 있을 때 그걸 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거의. 위를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위 잘라내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참 희한하게 신비롭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뭐랄까 잘 안 믿기고 저 소중하게 생각들을 안 해서 그런지 그래서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12번이 그런 점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여기 파란색이 있어요. 그 교감신경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교감신경. 근데 부교감신경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병을 치료할 때 더 중요한 게 부교감신경이에요. 교감신경은 움직이지, 일을 시키는 신경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능적인 장애가 오거나 뭐 허약하거나 허증이라고 하죠. 그쪽일 때 교감신경을 써야 되지만은 실제로 현대인에게서 기능적인 고장이 왔을 때 그걸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이에요. 부교감신경이 더 중요한데 교감신경은 그냥 1번부터 요추 2, 3, 요추 4번까지 쫙 연결되는데 부교감신경은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뇌에서 나오는 미주신경. 이것이 목으로 해서 전체를 관리하고 또 하나는 천골 2, 3, 4에서 나와요. 이 파란색 보이죠? 천골 2, 3, 4에서 나와가지고 자, 신장, 방광, 자궁난소, 직장을 관리해요. 너무나 신기하죠? 그러면은 사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치료 원리가 탁 눈에 들어와요. 그죠? 아, 그러면은 심장과 폐 무조건 척추 1, 2, 3, 4. 그냥 심장과 폐를 구분하지 말고 심장이든 폐든 심장과 폐의 문제는 전부 척추 1, 2, 3, 4. 그 다음에 소화기는 뭐 그게 위의 문제든 간의 문제든 뭐든 구분하지 말고 5번에서 11번까지. 그 다음에 신장, 방광, 자궁, 난소는 무조건 요추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이 더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미주신경. 미주신경 접근로가 여기밖에 없어요. 뭐. 그 다음에 신장, 방광, 자궁, 난소, 직장은 부교감 신경이 청구했으니까 청구. 이 두 가지만 하면 되겠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이게 금방 외울 수 있죠? 근데 이제 몇 가지 첨가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소화기가 5번부터 11번까지이긴 하지만은 현대의학에서는 그 구분을 안 하지만은 동양의학에서는 조금 구분을 해요.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심장을 1번부터 4번까지 보는 게 아니라 1번부터 7번까지로 봐요. 그 다음에 간을 몇 번으로 보냐 하면은 9번으로 봐요.
그 비장을 11번으로 보고 위장을 12번으로 봐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럼 췌장이 빠졌잖아요. 췌장은 8번으로 봐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대장은 요추 4번으로 보고 2, 3, 4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이렇게 취합해서 구분해서 하면 훨씬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첨가해야 될 지식은 뭐냐? 심장과 폐는 여기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1, 2, 3, 4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목에서도 관리자가 있다. 경신경절이라고 하죠. 목에서도 관리를 한다. 목도 목에 있는 교감신경과 신경들도 같이 치료해야 된다. 목은 뭐 그러니까 그냥 항상 같이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어떤 장기를 치료하든 몸에 뇌를 치료하든 장기를 치료하든 뭘 치료하든 목을 항상 치료해야 된다. 그 이유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지식은 교감신경과 신경절이 자, 척수가 있고 여기서 나온 게 여기서 속으로 들어간 게 두 줄로 교감신경과 신경절이고 여기서 또 다시 나가서 뭉쳐가지고 장기로 가요. 그러면 이것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왜 연결되어 있느냐? 몸 전체의 다른 장기의 정보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목으로 연결돼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목으로 연결됐으니 당연히 위로, 뇌로 가겠죠. 왜 뇌에 어디서 총괄 관리를 하느냐. 그거죠. 책이 안 나오거든요. 그게 뇌하수체, 아니 시상하부라는 거죠. 그래서 시상하부, 지난 실습 때 시상하부 했어요. 그래서 장부를 치료할 때는 여기 하나 더 적어야 되겠네요. 시상하부까지.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각 관리자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목을 치료하고 시상하부를 치료하고 자 나중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각 관리자를 치료하고 목을 치료하고 뇌의 시상하부를 치료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앞으로 가서 각 장기 자체를 치료하고 이 네 가지 장부 치료의 방법이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치유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만 되게 치료해요. 앞에만. 위 아프다 그러면 위 만지고 장 아프다 그러면 장 만지고 이런 식이죠. 그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관리한다는 게 어떤 개념인가 이거예요. 관리한다는 게. 음, 그럼 이 척수를 알아야 돼요. 얘가 관리자인데 척수가 몸을 만들었고 얘가 관리자인데 관리한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백질과 회백질의 개념을 정리해야 돼요. 이건 염색한 거라서 색깔이 이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색깔이 이렇죠. 여기는 회백질이에요. 검은색이 더 많이 나요. 나비처럼 생겼어요. 바깥이 푸른색인데 여기는 하얀색이 나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신경세포는 핵이 있고 머리가 있고 꼬리가 있잖아요. 긴 꼬리가 있잖아요. 신경세포는. 근데 이 머리 속에는 핵이 있기 때문에 약간 까맣게 보이고 꼬리는 신경망, 뉴런은 지방세포로 덮여 있잖아요. 슈반세포라고 하는 지방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하얀 색깔이 나요. 그래서 이 머리가 많이 모이면 무슨 색깔이 나겠어요? 까만색이 나겠죠. 이 꼬리 부분만 다 모여 있으면 무슨 색깔이 나겠어요? 하얀 색깔이 나겠죠. 그래서 백질, 회백질 이렇게 나눠요. 이 백질은 뭐냐 하면은 뉴런, 그러니까 신경의 꼬리가 잔뜩 모여 있는 것, 그 신경망이죠. 그 다음에 회백질은 신경 체세포, 신경의 머리가 가득 모여 있는 것.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아주 간단하죠. 신경망은 그냥 전기줄과 똑같아요. 이 신호를 서로 전달하고 연결해주는 역할만 해요.
이게 머리, 체세포, 신경 체세포는 놀랍게도 얘는 생각을 해요, 생각. 그걸 이제 정보 처리라고 해요. 정보 처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처럼 신경 세포의 머리 부분이 잔뜩 모여 있는 얘네들은 뭘 하냐면은 정보 처리를 하는 영역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전부 전기줄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여기서 이 가운데 있는 이것은 정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얘가 정보 처리, 다시 말해서 컴퓨터로 보면은 CPU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몸으로 본다면 이게 뇌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예, 연결을 막는 전기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 안에는 정보 처리, 나머지는 전기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척수예요. 척수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떤 신호가 일이 들어와요. 대본의 신호가 일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이게 무슨 신호야?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해요. 간에서 만일에 이제 간 B형 바이러스가 갑자기 작동을 해요. 그러면 간 세포들이 망가질 수가 있겠죠. 사실은 B형 바이러스가 작동을 해도 그냥 면세포들이 가만 놔두면 안 망가져요. 근데 막 면세포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간세포가 망가지겠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 이쪽으로 다 전달이 돼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고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인간의 어떤 소통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처럼 말이나 편지 쓰거나 뭐 이런 게 아니죠. 어떤 신호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해석해가지고 이리 보내요. 그럼 여기서 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바이러스가 왔대. 그러면은 뭐뭐뭐뭐뭐 출동해라고 명령을 내려보내요. 어떤 물질을 내려보내기도 하고. 그랬을 때 세포가 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의 모든 생명 활동이 그런 방식이에요. 음식을 먹으려고 탁 하면은 그것이 뇌에서 쭉 내려와갖고 야 지금 음식 먹을 거야. 그러니까 모든 소화기는 비상 잠에서 깨어나라.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소화액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사 결정을 하고 판단해서 내려보내는 영역이 이거예요. 이게 척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척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길게 생겼잖아요. 길게. 대략 평균 한 1.5cm, 1.5m 정도 돼요. 그럼 이 척수에서 처음에 얘네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질병의 원인은 뭐냐? 결국 첫 번째 원인은 이 관리자가 잘못하거나 일을 안 할 때, 관리자가 고장 났을 때 100%, 100% 병이 오는 거예요. 관리자가. 그래서 관리자가 또 얘네들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은 세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병을 치료할 때도 얘네들이 해야 돼요, 실제로는. 얘네들이 총괄적인 작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길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꼬리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잘라보면 이런 식으로 다 영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오장육부는 좀 특이해요. 여기 측각이라고 해요. 측각. 즉각으로 여기서 명령이 나와요. 예, 오장육부에 대한 어떤 정보 처리는 여기서 따로 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 전체는 관리자 영역이 따로 있다. 이걸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경로가 자, 이것이 옆으로 가면 어떤 경우는 하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등에서 손으로 만지면 여기가 만져지죠. 여기 만져지고, 그 다음에 척추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척추뼈와 극돌기. 이걸 척추뼈, 그 다음에 극돌기, 옆에 있는 걸 횡돌기라고 해요. 그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척수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거고, 이 안에 나비 모양으로 생긴 것이 회백질이에요. 정보 처리를 하는 똑똑한 모든 세포를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그럼 여기서
세 가닥이 나와요. 하나는 일이 나와서 일이 연결돼 있고, 하나는 일이 나와서 늑골을 따서 몸 전체를 돌고, 하나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로 나와요. 여기서 항상 세 가닥이 나오는데,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신경은 별도로 나오고, 이게 척추뼈 양옆에서 쭉 연결돼 있다. 이게 파란색, 이 안에 있는 파란색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은 치료를 할 때에 이게 문제가 되면 100% 문제가 되겠죠. 이게 문제가 되면. 그래서 척추 측만이 있거나 척추가 삐뚤어지거나 하면은 이게 눌릴 거 아니에요. 이게 눌리면은 어떤 형태로든 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단할 때에도 항상 이렇게 손으로 눌러보거나 손으로 눌러보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CT 사진을 찍어가지고 CT 사진을 찍어서 이쪽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눌려 있는가. CT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간 걸리죠. 자세하게 막 여기저기 다 봐야 되는 시간 걸리지만은 자세하게 보면은 어디가 눌린 부분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이 심하게 눌렸다. 그럼 100% 그게 원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폐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100% 4번, 5번 그쪽 대개 3번부터 7번 그 사이 어딘가에 휘어 있거나 눌려 있거나 그래요. 근데 척추가 여기가 눌려서 여기가 기능을 제대로 일을 못한다. 일을 못하면 반드시 병이 오는데 그거는 대개는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때 아느냐? 이게 막 통증이 생길 때, 주로 통증이 생길 때가 어디냐면 허리예요, 허리. 허리는 허리 디스크니 뭐 또 뭐 추간판 탈출증이니 뭐 협착이니 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다 동일한 거예요. 원인은 딱 하나. 이게 눌렸을 때. 여기 이제 뼈와 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잖아요.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갖고 눌리는 경우도 있고, 이 디스크 막이 터져갖고 이게 독성 물질이 생겨서 아픈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 치료의 근본은 뭐예요? 이 척수를 바로 세운 치료의 근본은 뭐냐? 이 뼈를 붙들고 있는 근육, 뼈를 붙들고 있는 복부가 여기인데 몸 전체를 보면 상당 부분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뼈들을 붙들고 있는 근육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바로 써야 돼요. 그게 바로 써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심보를 하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자세를 교정하는 운동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하거나 연습해온 것은 내가신장, 담배공 이런 것들이에요. 또 참장공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무술은 몸이 만들어져야만 무술을 수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몸을 바로 세우는 운동이 무술의 기초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무술을 하는 것이 무술 쪽의 기초 운동을 하는 것이 척추를 바로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음, 뭐, 아무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는 등 쪽에 있는 근육들을 관리하고 하나는 늑골 사이로 가고 이 늑골 몸통을 관리하는 신경을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여기서 빠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장부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장부로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제가 아까 보였던 세 번째가 이거예요. 여기로 와서 여기서 서로 쭉 연결돼 있고 이게 장부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줄줄이 사탕처럼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게 이거예요. 이 그림 참 유용한 그림이에요. 그림이 조금 부정확긴 한데 여기가 이제 각의 뿔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척각이라고 해요. 아까는 여기가 좀 컸죠. 컸죠. 척각에서 자 장부에서 신호가 들어오는 경로는 똑같아요. 오장육부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신호가 이렇게 거쳐서 이- 들어오고 여기서 판단하고 실제로 명령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오장육부. 이 부분이 이게 약간 분홍 색깔이에요. 빨간색이 아니고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일이 들어가. 아까 봤죠? 하나, 둘, 셋. 세 번째. 세 번째 거기에요. 아시겠죠? 이거예요, 이거. 이거. 여기서 본다면 이 안에 파란색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거예요. 일이 오는데 여기서 갈라져요.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다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배로 가요. 복부로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장부 치료할 때 뒤에도 치료하고 앞에도 치료해야 되는 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 어,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시 쭉 정리하면은 척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과 신경절이 양쪽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목에도 신경절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내려가면은 시상하부가 있다. 그런 점. 척수가 있고, 이게 척수는 안 써놨어요. 그러면은 구분은 이렇게 된다. 1번부터 4번까지는 폐와 심장이다. 기관절은 폐에 속하는 거예요. 5번부터 11번까지는 소화기인데 위, 관, 췌장, 비장, 소장, 대장인데 특이한 게 이게 부신이 들어가요. 이제 신장은 신장 후에 이 꽃갈처럼 이어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부신이에요. 이 부신은 따로 관리가 됩니다. 5번부터 11번까지. 그 다음에 요추 1번부터 3번까지가 신장, 방광, 자궁, 난소, 직장이다. 이걸 분류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 부교감신경은 원래 다른 것들은 전부 미주신경으로 연결되는데 1번부터 11번까지 1번부터 11번 그다음에 요추 1번부터 3번까지 척추 1번부터 11번 요추 1번부터 3번까지는 전부 그와 대응되는 부교감신경이 미주신경 하나밖에 없다. 근데 원기관 이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원기관 이거에 대응되는 신장, 방광, 자궁, 난소 직장에 대응되는 부교감 신경은 천골 1, 2, 3번이다. 그러니까 신장, 방광, 자궁, 난소 직장은 분류한다면은 교감 신경은 요추 1, 2, 3, 부교감 신경은 천골 2, 3, 4. 그러니까 신장, 방광, 자궁, 난소 직장은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요추 1, 2, 3, 천골 2, 3, 4. 명확해요. 간단하죠? 제가 여태까지 복잡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아주 간단해요. 그럼 나머지는 교감신경은 전부 1번부터 11번까지 다 되어 있고, 부교감신경은 여기 하나. 너무 간단해요. 부교감신경은 목. 그 다음에 그럼 이것들이 올라가서 시상하부에서 총괄 관리를 하니까 어떻게 하냐. 시상하부도 해야 된다. 예외가 있는데, 목에서는 심장, 폐, 눈을 같이 관리한다. 상경신경들은 기관지폐 윗부분, 목 이렇게 잡아서 윗부분은 폐와 눈을 관리하고 아랫부분 여기는 심장을 관리한다. 이게 추가해야 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내려가서는 시상하부를 관리한다. 시상하부로 들어가는 지점 아주 중요해요. 뼈에도 길이 나 있고 안에 대뇌 피질에도 시상하부로 들어가는 길이 나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양절주로 치료할 때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길이 나 있어요. 아시죠? 참 놀라워요. 자, 그리고 시상하부를 한번 더 살펴보면은 내가 있으면 이게 시상하부예요. 시상하부. 이게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는 거예요. 시상의 아랫부분. 그럼 이제 위치를 잡을 때 여기가 뭐냐 하면은 눈이에요. 눈. 눈이 연결되는 여기가 뭐냐면 코신경. 그러니까 올팩토리 벌브라고 하는 후각신경 멍울이 이게 연결되고 동시에 눈도 여기 같이 붙어 있어요. 후각몽울 여기 있고 눈이 여기니까 같은 위치죠. 그럼 여기서 대략 위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시상하부 위치가 옆으로 가갖고 약간 위로 이렇게 되겠죠. 대략적인 위치가 이걸 들어가는 놀랍게도 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후각몽울 그다음에
눈으로 들어간 영역이고, 이거 보이죠? 이쪽, 여기에요. 근데 뼈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이 저평골뼈하고 전두골뼈하고 척두골뼈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 뼈에도 구멍이 나 있어요. 큰 구멍은 아니에요. 뼈에도 틈이 나 있고 이 안에 보면은 대뇌 피질에도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상하부. 시상하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굉장히 다양하게 중요하지만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장육부의 총괄 관리자다. 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최종적인 치유법을 생각할 때에 정보가 에너지를 이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 몸의 안에 있는 가득 차 있는 빛을 이끈다. 이런 원리로 본다면은 얘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바로 위에 있는 게 시상이거든요. 시상. 시상을 통해서 온 뇌 전체를 이렇게 정보가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가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밥 먹는데 앞에 누군가가 막 야단치고 막 억압하고 소리 빽빽 지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저같이 이제 강심장인 사람은 괜찮은데 그러거나 말거나 맛있구만 이러면서 먹는데 이제 이명실 선생님처럼 마음이 연약하신 분은 바로 체해야죠. 밤새 끙끙거리죠. 아니, 밥 먹는 거 위하고 여기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 위하고 여기가 그런 관계만 있느냐, 오장육부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가.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내 생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내 생각에서 내 세포 차원의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이 생각에서, 그러니까 내 몸에 병을 일으키는 그 어떤 요소를 제거를 해야 돼.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됩니까? 뭐 어떤 생각이 내 몸에 병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됩니까? 모르죠.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겠다.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양조류를 가지고 무의식 치료할 때에 그래서 제가 의도를 가지면 안 된다. 의도를. 그냥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될 대로 되라지. 이런 마음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하나하나 분석해갖고 그걸 뭐 따지고 근원을 따지고 대책을 세우고 하죠. 택도 없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편안해야 돼요. 예. 뇌를 편안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뇌에서 만들어내는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지게 하려면 어떤 느낌이어야 된다 그랬죠? 만족이죠. 이 만족을 표현하는 언어가 뭐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다. 이게.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요. 이러면 미친놈 취급을 하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게 일상생활이 돼야 돼요. 갑자기 기억나는데 옛날에 제가 수사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증인으로. 그 재판정에 있었는데 내가 어떤 은행에 가서 무슨 일을 보고 나서 직원한테 고맙습니다 그랬대. 그 고맙습니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데 고맙습니다 했으니까 네가 뭐 죄를 지은 거 아니냐 검사가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저 맨날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항상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 잘 이해를 못하나. 어쨌든 우리의 입술이 항상 고맙습니다. 아, 좋다. 만족스럽다.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의식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기본이에요. 의식이 또는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몸을 움직인다. 제일 중요한 원칙. 제가 깨달은 건 사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를 제가 알아차린 것이. 그냥 누가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되는가? 이 빛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제가 깨달은 것 딱 그거 하나입니다. 제 모든 공부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했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이 표를,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하나
제가 따로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 복사해서 붙여 놓으시고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육과 골격 혈관을 관리하는 관리자,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관리자.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해요. 처음에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1번부터 7번까지. 그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가 폐기관지 심장인데 치료할 때 1번부터 7번까지죠. 복강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치료를 할 때 장부 치료는 첫 번째가 척수, 두 번째가 어, 두 번째가 뭐냐면은 후면 장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장부가 있잖아요. 이 뒤에서 볼 때 폐면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 척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장부도 같이 해줘야 돼요. 척수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장부는 이렇게 돌려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만일에 여기에 간을 치료한다면 간은 이쪽에 있으니까 그쪽에 좀 많이 해줘야 되겠죠. 간, 내가 아까 놓쳤어요. 후면 장부 치료도 같이 필요한. 척수 치료와 동시에 후면 장부 치료도 같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면 장부 치료해야 된다. 바로 누워서 그 다음에 여기 목에 있는 경부신경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뇌하수체 해야 되죠.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는 뭐 신본율로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뇌하수체는 양전류로 그렇죠. 항상 같이 쓰이는 거예요. 어, 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영상은 제가 단톡방에 따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3차 실습할 때에 1반은 3차 실습이 다음 주죠. 2반은 2차 실습이 다음 주고 그다음에 3차 실습이 5월 첫째 주 그래요. 3차 실습할 때에 장부 치료 제가 시범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장부 치료 뭐 이렇게 하고 되겠어? 이렇게 하고 되겠어?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네. 근데 원리가 이렇다는 거는 이제 꼭 아시고, 내가 직접 당해보면 알아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서 치료가 안 돼. 예, 그럼 그때 이제 열심히 하게 돼요. 네. 이것이 치료의 가장, 아, 기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지금 페이지에서 이거 경부신경절 및 뇌하수체 이거 두 개 다 양절류 아닌가요? 그리고 뇌하수체가 시상하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등부신경절, 야수체. 맞습니다. 야수체 시상하고. 제가 감기 걸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전에 아까 PPT에서 수정하신 부분에서 요추 1, 2, 3번 부교감 신경에 그거 쓰셨는데, 네, 노출리섬, 여기는 교감신경. 네. 근데 선생님께서 부교감 신경에 1, 2, 3번을 좀 아까 추가하셨거든요. 이거 교감신경. 이거는, 밑에, 아, 밑에. 밑에요. 부교감신경이, 1번부터 11번까지가 미주신경. 네. 이 부분, 요거는, 네.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음, 이거는 이제 교감신경이니까, 부교감신경은 1번부터 11번의 교감신경, 그 다음 요추 1번부터 3번까지도 교감신경. 이 교감신경 아, 전체와 대응하는 부교감신경은 미주신경 하나다. 그 다음에 천골 2, 3, 4번은 온기기관과 관련된 네, 이 기관의 부교감신경이 전골 2, 3, 4다. 이런 거죠. 선생님, 1번부터 11번까지 부교감 신경이고요. 네. 그러니까, 위에 1번, 3번에 해당하는, 요추 1번, 3번에 해당하는 게 청골 2, 3, 4잖아요. 그러면 미주신경에서, 그러니까 요추 1번, 3번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제가 맞는 거네요. 여기서 부교감신경은, 헷갈려. 예, 다른 때는 선생님께서 1번부터 11번까지 교감신경이라 말씀하시고,
청골 2, 3, 4번이 요추, 1번, 3번에 해당하는 거, 네네, 그렇게 하셨었어요. 네, 이게 맞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의 부교감 신경은 미주신경이고, 요추 1번부터 3번에 해당하는 교감 신경에 대응하는 부교감 신경은 전골 2, 3, 4. 네, 이렇게 정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선생님, 치료 순서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척수 치료, 장부 치료, 이걸 다 하면 시간이 굉장히 네, 많이 네. 근데 이제 장부 치료가 걸리잖아요. 암이 아닐 때는 이게 항상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장부 자체를. 그런데 만일에 이제 암일 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위 한 부분이다. 뭐, 이런 정도일 때는, 어, 이렇게 범위가 넓지가 않아요. 이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그래서 이제 암을 제외한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서 막 갑자기 속이 안 좋아. 그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체했다. 그러면은 대개는 위하고 십이 소장이잖아요. 그 거기 하나만 해줘도 돼요. 그런 증상일 때는. 근데 이제 이것을 중환병이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 해줘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러면은 시간 문제잖아요. 촉수 치료와 후문장부 치료를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이 하는 거니까 대략적인 게 15분 정도 걸리죠. 전면 장부 치료도 10분 정도면 돼요. 경부신경절 시상 이거는 경부신경절 시상하고 이거는 하는 김에 어 하는 김에 그냥 세수양생 다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25분 정도가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 50분 정도, 1시간 정도 되네요. 아,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선생님 혹시 그 신부온열이나 그 양절류 한 가지만 한다고 하면 네. 시간을 좀 더 오래 해도 되나요? 어, 네, 한 가지만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시간만 충분하다면 여러 가지로 변형된 형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꼭 여러분이, 제가 그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언젠가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건데, 우리가 쓰는 이 기계의 에너지 양이 세포를 죽이거나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절대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면 광자 이제 전자라고 표현해요. 보통 사람들이 전류의 양을 전자라고 표현해요. 1mA 그러면 조 단위의 전자가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럼 그 하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 이걸 계산해 보면 너무너무 미미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에너지가 세포를 손상시키거나 세포의 전자를 이탈시키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전자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안심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과하게 하면은 단지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은 손목이 좀 아파요. 다른 거는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넉넉하면 넉넉하게 그냥 해줘도 괜찮다라는 예,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은 앞으로 협회 모든 사항은 협회 그 게시판에서 서로 공유하고 알리고 계획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뭐 따로 복습을 복습을 하는 게 좋으려나요? 회장님이 나중에 판단해 주세요. 일기 공부하신 분들이 다시 복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돈 다 내고 해야 될지, 아니면 절반만 내고 해야 될지, 뭐 이런 문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주변에 이런 치료법을 배우면 참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협회로 안내해가지고 그분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공부가 우리가 보통 그동안 해왔던 몸 공부 또는 전인 치유, 그다음에 에너지 치유 이 두 가지만 잘 익혀놔도 웬만한 것은 다 건강하게 치유할 수가 있거든요. 암 공부는 좀 특별하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협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암 공개 강좌 시작하죠.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혹시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한테도 소개해 주시고, 그 이후에 진행될 에너지 치유 공부하고, 몸 공부, 몸에 대한 이해, 이런 공부에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기 때문에 훌쩍훌쩍해서 죄송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